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글을 쓰는 편의점 점주 봉다로 작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제는 편의점의 매출 구조나 운영 방법 등 이것저것 여쭤봤고요. 오늘은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데요. 아르바이트생부터 여러 고객들 이야기까지 편의점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 봉다로 작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봉다로 작가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지난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비밀을 그렇게 팍팍 알려주시고 저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5분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이 편의점 잘 되냐 못 되냐 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직원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고 네네.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직원들 뽑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사람을 뽑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갈 사람을 주로 뽑아요. 그 가장 오래 일한 친구는 지금 7년, 8년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이 3년이라신 분. 대단한 거네. 그 다른 업종에서 어느 정도 일하셨는지 좀 봐서 자주 이렇게 일터를 옮기신 분은 조금 좀 그렇다 해서 제가 약간 제외하고요. 이력을 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일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본사 직원이 됐어요. 그래서 인사로 찾아온 친구도 있고. 오. 그리고 저희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자꾸 그림을 그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주의를 줬어요. 일에 좀 집중을 하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점주는 맨날 글 쓰시고 책 쓰시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애니메이터 작가가 됐는데 애니메이션 작가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근데 나중에 보배가 됐는데 편의점에 있는 여러 POP가 있잖아요. 이렇게 글씨 이 친구가 많이 써줬어요.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열심히 그리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나요? 편의점 급여가 그렇게 딱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직률이 좀 높아요. 근데 특히나 젊은 친구들을 좀 쓰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만두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점주가 이제 저희 이제 속칭 땜빵을 하듯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야간하는 알바가 안 나오면 자기가 밤새 거기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갑자기 아침에 일하는 직원도 문자 하나 보내고 저 사장님 못 나가겠어요 해버리면 또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할 때 36시간 동안 일해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점주들 사이에 약간 슬픈 이야기인데 누가 오래 장시간 일해봤다 이런 기네스북 내기 이런 게 있는데 48시간을 해봤다 나는 60몇 시간 일해봤다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데 연말연시 다가오면 그만두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동안 벌어둔 돈을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마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야겠고, 다정한 시간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아니면 명절 앞두고 또 그만두는 친구도 꽤 많고. 내가 보니까 여러 개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수급을 좀 원활히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쪽을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네. 오래 편의점을 한 분들을 보면 이건 유통업이 아니라 인력관리업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그 휴대폰 안에 사람이 몇백 명씩 저장돼 있어요. 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인재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원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직원이 그만두면 그 목록을 찾아서
누구 A씨, 뭐 민주씨 조금 오늘 와서 좀 도와줄래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친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점주로서 편의점 운영이 참 편하죠. 되게 이제 뭐 한 40세를 전후로 그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그보다 이제 젊은 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40세는 그렇고 30세를 전후로 나눈다면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의 젊은 분이 더 많나요? 30세보다 이상이 더 많나요? 저는 주로 40대 이상을 저는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뭐 주택가나 다른 유흥가에서는 보통 20, 30대를 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편의점 포스기, 그러니까 저희들 계산기가 그거 사실은 조금 우리 복잡해요. 기계치는 안 돼요. 예. 그리고 편의점 상품이 물론 이제 발주는 거의 점주가 하지만 또 굉장히 다양하고 젊은 사람들 트렌드에 맞춰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상품 이름도 잘 기억해야 되고 특히 가장 힘든 게 담배 이름입니다. 담배만 뒤에 한 200종류가 있는데 그 담배 이름을 이제 바로바로 꺼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순발력 있게 못하고 연세에 드신 분들은 조금 그게 시간이 걸려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물건 위치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디에 뭐가 있고. 네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시니까 더 책임감 있게 좀 해주시는데 또 젊은 친구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순발력 있게 움직여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일종의 그게 전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풀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월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나요? 주간에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 4대 보험 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200 사이인 것 같은데. 150에서 200. 근데 노동 강도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받는 건 아니죠. 사실 편의점 노동 강도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꽤 세요. 그것도 계신 거 말고 보이지 않게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 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물건 진열 같은 경우도 직원이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이 본사에서 도착하면 그 박스 내려서 다 이게 제대로 도착했는지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검수기도 또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검수는 매일 해야 되겠네. 네. 매일 물건이 들어오니까. 모든 물건. 그게 하루에 물건이 3번, 4번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는 줄 보통 아시는데 뭐 삼각김밥이나 이런 먹거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과자나 음료수가 또 따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다른 상품 따로 들어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스타킹이나 이런 자파가 따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들어와요. 나는 그 자파는 별로 안 팔릴 것 같은데 꽤 많이 팔립니다. 그런 게 많구나. 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하고 그러면 점주가 안 계실 때 이제 혼자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뭐 계산 맞춰보고 뭐 그러면 수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그게 예전에 현금 지급률이 많을 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저희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의 95%가 다 카드예요. 그래서 뭐 카드 배출이 안 맞을 수는 없죠. 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로스라고 표현하는데 물건이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로스가 이제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주가 먹었더라. 저희 편의점은 제가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게 이제 직원에서 발생한 로스인지 손님에게 발생한 로스인지 이제 그게 얼굴 불필이 발생하긴 하는데 근데 사람 사는 세상에는 서로 다 이렇게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로스 비율도 늘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어차피 믿고 맡겨야 되니까요. 사람 뽑을 때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습니다. 혹시 이런 위장 취업은 없습니까? 그 본인이 편의점 열어보려고 들어가지고 알바생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그 위장 취업이라고 표현하시니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편의점 일하면서 한 1년 정도 일하면 저에게 물어봐요. 봉사장 이거 하면은 얼마나 남아요?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창업하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저희 편의점 일했다가.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편의점을 창업을 하려고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면서 경험 쌓아보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더 잘 가르쳐 드릴 텐데 저라도 얘기 안 쳐 일단 신분을 소개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뭐 일 배우고 나가셔서 나중에 창업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뭐 그거 하시려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요.
근데 이제 편의점도 많이 과포화돼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포화 상태가 지금 적정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지금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수치를 따지면 참 뭐한데 예. 일단 매출이 줄어드는 게 확 보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뭐 이게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담배권이라고 하는데. 예. 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100m 이렇게 뭐 150m 지자체마다 다른데 예. 그 안에는 다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한 300m, 500m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한 100m 안에 또 생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수도권 도심에는 웬만한 데는 신규 편의점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들어오고 하는데. 아니 그 담배권 안에 들어오는 건 안 되지 않나요? 거리를 네네네. 둬야 되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담배권이 간신히 생길만 하다 하면 다 생기는 거예요. 오. 아파트 몇 단지가 하나 생긴다 하면은 뭐 2000세대 독점입니다 하는데 사실상의 독점이라는 건 없거든요. 정문에 생기면 후문에 또 생기는 거고 중간에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편의점 관련된 책을 내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봐요. 뭐 3000세대 편의점 아파트가 있는데 편의점을 차려도 될까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3000세대 다 사장님 거 아니에요. 아마 한 500세대, 600세대 가져가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경쟁이 요즘에는 정말 심하죠. 그 인근 그러면 점주들하고 어떤 알력이나 네. 그런 건 좀 없습니까? 참 많죠. 그런 경우가. 특히나 뭐 자기가 편의점을 하나를 차렸는데 바로 길 건너에 하나 생기면 당연히 기분 안 좋죠. 볼 때마다 기분 나쁘죠. 더군다나 거기가 더 잘 되면 예, 화나죠. 예. 그래서 뭐 화병 나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손님들이잖아요. 예. 뭐 여러 손님들 겪어보셨을 텐데 예. 그 손님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은 한 군데 운영을 하는데 많을 때는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해봤거든요. 근데 점주들이 동시에 세 군데를 운영하셨다고. 네. 예. 편의점 점주 중에 한 30% 이상이 사실 복수 점포로 운영을 합니다. 한 점포로는 이렇게 이익이 잘 안 남기 때문에 사실 여러 군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 그대로. 달걀을 여러 군데 나누다듯이 저희도 여러 군데를 해야지 그만큼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년, 2년 운영을 하시면 복수 점포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을 때 3군데 정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직장가에서도 해보고, 그 뭐 지하철 역 앞에서도 해보고, 뭐 그 어떤 연구소 안에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 다양하게 해봤는데. 사실은 직장과 편의점은 참 편해요. 아, 손님들이 점잖으시구나. 다 회사 안에 있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젠틀하신데 이제 주로 이제 유흥가나 주택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나 이제 술 드신 손님들이 좀 많고요. 심야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흥가에서 한 1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야간은 거의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취객 손님을 많이 접하는데. 뭐 예를 들어 술 드시고 와서 숙취해소 음료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이걸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취하셔가지고 전혀 말이 안 통한다든지 또 뭐 비틀거리다가 진열대에 부딪혀가지고 뭐 진열된 게 무너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래서 조금 심한 점주들 같은 경우는 뭐 매일같이 경찰서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으시구나. 예. 그런 걸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상권에 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좀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함부로 하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반말하고. 반말을 한다든지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긴 하는데 예전에 현금 이용할 때는 돈을 집어 던지는 손님도 꽤 많아요. 절대 그런 손님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뭐 약간 성적인 농담을 한다든지 이건 거의 범죄죠. 뭐 이런 손님들이 꽤 종종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 그 손님에게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따귀 맞고 막 이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진상 손님들이 그 많이 있나요? 뭐 그거야 이제 뭐 어디나 언론에 보통 보면 그 유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손님 정말 싫다. 그러니까 뭐 개가 사람을 물면 그게 보도가 안 돼도 개를 물면 보도가 된다는 식으로 안 좋은 뉴스가 오히려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귀한 뉴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1년에 몇 명이나 겪는 식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은 다수의 일인 것처럼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손님들이 많은 상권이 또 있기도 해요. 그 뭐 술과 관련된 것들, 유흥가라든지 이런 주택가에서도 약간 유흥상권과 밀접돼 있는 주택가 이런 손님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손님들도 좀 조심하고, 그리고 요새는 특히나 이제 뭐 SNS 이런 게 발달되면서 안 좋은 게 빨리 전파가 되니까 각자 내 인생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흥가 이러면 이제는 와서 술주정하는 손님, 또 이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반말하거나 막대하는 손님, 그럼 뭐 훔쳐가는 손님도 있습니까? 뭐 그건 뭐 제 눈으로 직접 못 봤습니다만 이제 로스가 발생하면 이게 손님의 로스이겠구나라는 생각. 아니 CCTV 같은 거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반사경이라고 그래서 편의점 모퉁이에 보면 그 거울이 있는데 그걸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양심에 뭐 맡기는 거죠. 그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아예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데 거의 손님의 그것도 양심에 맡기는 거죠. 그래도 아무 문제 거의 없습니까? 나름의 무인 점포가 그 도난 방지책은 있어요. 왜냐면 들어갈 때 그 본인 그 카드를 긁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100%다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예전으로 따지면 그런 이제 예전엔 가게가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 했잖아요. 지금 이제 편의점이 그걸 대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기자기하게 무슨 손님들과 이렇게 단골 손님도 있고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직장과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한 손님들만 계속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애환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 사원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대리 달고 막 아직 과장까지 못 봤는데 막 올라가는 그런 과정도. 거기 이제 회사 안에 있는 편의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처음에는 막내여서 선배한테 얻어먹던 그 손님이 어느 순간 자기 밑에 뭐 하나가 생겨서 데리고 와서 뭐 맛있는 거 골라봐. 거기 힘주고. 그걸 몇 푼 한다고 편의점 와서 마음껏 골라봐.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 저희 이제 편의점은 그 또 직장 유아 어린이집이 있어요, 층에. 어린이 손님이 한 4시, 5시경 되면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뭐 그때 한 4살, 5살 유모차 타고 왔던 애가 이제 초등학교 간다고 자랑하러 오는 모습도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어린이집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중학생 된다고 해서 어떤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재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손님의 사생활을 엿보는 느낌이긴 한데 어떤 손님하고 어떤 손님이 사귀는 거. 그거 재밌죠. 그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같이 오던 손님이 같이 안 오면 헤어졌나 근데 물어보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재미. 아니 손님들에게 별명도 붙여주신다. 근데 이제 그 손님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특징을 포착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뭐 호빵만 사가면 뭐 호빵 이런 건가요? 제품명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뭐 손님을 무슨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애정이죠, 애정 손님에. 그래서 뭐 7시에 아침 7시에 항상 참치마요 사러 오는 손님한테는 7시 마요라고 붙여준다든지. 왔다 그래. 그리고 와서 꼭 10,000원짜리 꺼내는 손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금 쓰는 손님이 안 계시는데 꼭 10,000원짜리 꺼내는 손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는 10,000원에 그려지는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세종대왕. 세종대왕. 음어로 해야 돼. 암호로. 10,000원이라고 그러면 알아듣지. 자기 얘기할 줄. 그래서 이제 그런 손님들의 별명을 기다리는 내가 별명을 붙여주는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의 재미도 있고요. 그것도 재미네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징을 포착하는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이 또 뭐 나중에 글을 쓰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글 쓴다고 얘기하시니까 책 2권씩이나 내셨는데 남들이 그
자기도 좀 책 좀 어떻게 낼 수 없냐고 점주 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으로 책을 내신 분이 그 전에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주로 이제 창업 관련된 책이었는데 이제 에세이로는 제가 아마 한 두 번째, 세 번째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책을 내게 됐냐고. 저는 정말 우연이었거든요. 뭐 인터넷 카페에 계속 올렸던 글을 모아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답장이 왔던 거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게 됐는데. 그리고 책 제목이 처음에 내신 책은 매일 갑니다 편의점이고 오늘도 지킵니다 편의점. 이 두 책은 그러니까 처음 낸 책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던 게 나왔던 거고 오늘 또 지킵니다 편의점이 본격적으로 아예 맘먹고 쓰신 거네 책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책을 이렇게 쓰실 정도면 이제 글재주가 있거나 이제 그러실 텐데 그 책을 내려는 분들에게 글 이렇게 쓰면 된다. 코칭 한마디만 좀 해 주시죠. 제가 강호국 선생님 앞에서 글쓰기 한다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건 좀 무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분이 어떤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교과서 쓰신 분 앞에 앉아있어서 지금 테스트 받는 기분인데. 아닙니다. 우리 점주님들한테는 또 우리 봉나로님의 코칭이 딱 더 맞을 수 있어요. 글 쓰는 편의점 점주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하루 14시간 일하면서 도대체 글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편의점 점주들이 발주 마감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9시 한 40, 50분 브랜드마다 달라요. 제가 그 시간을 제 나름대로 마감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 6시였는데 6시부터 9시 반까지 오늘은 꼭 9시 반까지 글을 한 편을 써야겠어. 마음을 먹고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언제 어디서 자리를 잡고 쓴 거보다는 그러니까 창고에서 일하다 보면 글 쓸 막 생각이 나요. 오늘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꼭 들려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스 찢어가지고 박스 뒷면에 쓴다든지 카운터에 있으면은 영수증 안 가져가신 분들 꽤 있잖아요. 영수증 뒷면에 쓴다든지 이제 그걸 이제 모아서 다음날 아침에 그 소재로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소재를 잊지 않고 이게 제가 좀 기억력이 나쁘다 보니까 결국 기록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입고 오신 복장이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모르실 텐데 땡25 이 옷을 딱 입고 오셨어요. 저 이거 끝나고 지금 또 다시 편의점 나가봐야 돼서요. 그래도 이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 제가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또 긍지를 느끼면서 해야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글도 잘 쓰세요. 이제 9년 편의점 하셨는데 편의점에서 본 세상 있을 거고 편의점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신 그 세상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그럴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다면 뭐 모든 장사가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늘 카운터 바깥에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가서 나중에 저 안에 있어서 나도 이렇게 카드를 받아서 손님들의 이걸 비용을 계산할 사람이 될 거야라는 상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저도 뭐 젊었을 때부터 계속 편의점을 다녔지만 한 번도 내가 편의점 주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상상을 안 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입장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서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참 편하게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물건 오는데 받아서 그냥 진열하고 알바생 부리면서 저게 뭐가 힘들까. 그런데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겪어보지 못한 어떤 고충들이 느껴지고 하는 거였는데 장사를 하면서 뭐 가장 느끼는 건 이제 서로 사람들의 입장의 차이, 서 있는 곳에는 시선의 차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갖게 된 작은 교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렇게 글도 쓰셔가지고 책을 이제 2권이나 내시고, 근데 주로 책은 이제 언제 쓰시는지,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책을 또 지속적으로 또 내실 계획이신지 얘기해 주시죠.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생각은 아예 꿈에도 안 해봤어요. 이미 근데 작가가 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던 걸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보자 하길래 뭐 꿈꾸듯이 책이 나왔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라디오에서 뭐 연락이 오시고 하셔가지고 뭔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이나 녹화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가게를 비워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구했는데 그 녹음이나 녹화가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알바생한테 너 나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알바하는 친구들 인건비 정도 벌 수 있으면 내가 한번 약간 반직업적으로 글을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다 그것만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게 돼서 요즘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는 글을 쓰고 점심 지나고 나서 다시 편의점에 나가서 한 8시 정도까지 편의점에서 사실 또 편의점에서도 거의 오전에 썼던 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손님들한테 소재를 얻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5만 편의점 점주를 대표해서 편의점 찾아주시는 분들께 뭐 부탁, 당부 뭐 같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장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낀 게 서 있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자영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마찬가지인데 편의점 저희 카운터 앞에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신의 부모이거나 가족이거나 또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라는 조그만 문구가 써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업종이든 어디에 가시든 저 사람이 나의 동생일 수 있겠다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박한 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거 배웠습니다. 편의점이 인생 축소판 같네요. 네. 예. 세상의 축소판이고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가서 또 일하셔야 된다면서요. 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을 쓰는 편의점 점주 봉다로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